중국 공산당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공산당 100주년 행사를 오늘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저께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올림픽 경기장 언제 안에서 때? 네. 올림픽 경기장 대대적인 그 행사가 사실은 전야제는 어저께 다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야제. 원래 오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땡겨가지고 이유를 모르겠어. 왜죠? 하루를 땡겨가지고 뭐 공식 그 축하 공연을 비롯한 행사들이 중계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본 행사를 치르고 오늘은 기념식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게 100년 전에 상해에서 이른바 그 공산당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첫 회의를 한 게 공산당 창당 기념일인데 여기 정확하게 며칠인지 몰라요. 아, 자기네도? 그래요? 아니 이제 7월 23일이라는 설이 제일 유력해. 아, 그것도 설이 있군요. 아니면 모택동이 거기에 이제 당시에 도서관 사서할 때 말하자면 옵저버 비슷하게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택동이 있었는지 그 회의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회의가 나중에 이제 공산당 창당하고 직접적으로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종의 모임이 처음 있었다는 거지 상해 모처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날짜가 23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냥 모택동이 7월 1일로 합시다 그래갖고 7월 1일로 굳은 거예요. 뭐 의미는 없네요. 뭐 별 그냥.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 왜 7월 1일로 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지.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네. 100년 행사를 치르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김이 많이 빠진 거예요. 이게 뭐 대대적으로 해야 되거든. 100이라는 숫자는 중국 공산당이 말할 때 이 최고로 이제 그 경사스러운 기념일이 돼야지 되는 건데 의외로 행사가 굉장히 조촐하게 그래요? 치러졌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공식 행사에 원래 국가 원로들이 대거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혁명 영웅들 중에 아직 100살 넘게 살아계시는 사람들도 많고, 네. 과거에 이제 총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참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주요 인사들이.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시진핑 권력에 어떤 누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요. 네.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공안들을 동원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시진핑 반대 시위를 할까봐 엄청나게 많은 거의 오보 간격으로 경비를 한 명씩 세웠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집회를 금지시키고 테레비로 공연 중계만 봐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뭔가 좀 어떤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경사스러운 날에 홍콩 시위 때처럼 갑자기 애들이 길거리 튀어나와고 반정부 시위할까봐 거의 중국을 준계엄령 상태로 만들어 놓고 주요 행사도 하루 먼저 땡겨갖고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네요. 보니까 기사에도 보니까 이 창당 100주년 행사 기간에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베이징 전체에 대한 입출경을 통제하고 특히 그 천안문 광장으로 통하는 길은 사실상 봉쇄했다. 근데 이게 사실 작년부터 그 음모론이 돌았어요. 이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일에 인민들이 모여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갖고 시진핑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루머가 있었어. 근데 시진핑은 이걸 정말로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북경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동원됐던 지역이 코로나 중심이 되고 있는 우한 지역입니다. 우한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공안들을 풀어갖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소요 사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별다르게 큰 사건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막은 거죠. 잘 막은 거 네, 같아요. 근데 공연이 이제 개망했죠. 왜요?
막 생중계로 공연하고 있는데 합창하다가 막 사람이 쓰러져 버리고 아 진짜. 춤추다가 갑자기 기절해서 자빠져 버리고 생중계에서 다 나갔어 이씨. 내가 보기에는 연출한 것 같아. 행사를 망치려고.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던 공연 중에 하필이면 본경을 할 때 그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냐고. 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검토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붕괴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네. 이걸 또 조선일보가 실었어요. 근데 네. 이거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네. 조선일보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네. 아무튼 이 보면은 이 망명을 한 사람이에요. 이 차이샤 전 교수라고 하는데 지난해 망명한 차이샤 전 교수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혁명 원로 집안 출신이고 그다음에 당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2012년까지 약 15년간 교수로 재직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얘기를 한 거죠. 한번 기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현지 시각으로 29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에 망명 중인 차이샤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이번 주 미국 싱크탱크인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에 중국의 갑작스러운 붕괴 가능성 내용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이 전 교수는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마피아 두목 같다고 비판했다가 공산당에서 축출됐다.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차이 전 교수는 28장 분량의 이 논문에서 중국은 겉으로 보기엔 강하다. 하지만 시 주석 집권 이래 사회적 모순과 자기의심으로 분열이 심해진 상태라며 중국 공산당은 굶주린 용의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공산당 지도부를 제외한 9,200만 명의 엘리트와 일반 당원들이 이미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아무튼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반시진핑 세력들, 그러니까 반시진핑 세력은 집단 지도체제에 의한 장점인 후진타오를 관련한 그 당시 관료들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시진핑의 정권 독재 그리고 내년에 있을 주석직 그 10년 연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디어 전쟁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은 모택동 까고 서로. 네, 시진핑 쪽은 장점인 까고 이러면서 그동안 이제 금기시돼 있던 이 과거 혁명 영웅들, 사실 중국의 국부라고 해야 되잖아요. 모택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비하들이 계속해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모택동 아들의 볶음밥 폭사설이죠. 네. 네. 그게 뭐예요? 그래서 모택동 아들이 이제 우리 6.25 전쟁 때 참전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미군 폭격기에 소위탄이라 그러죠. 화염탄을 맞아 동굴에서 이제 타 죽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그 펑더하이가 우리 아들도 데리고 가서 전공 좀 세워줘. 그래갖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이게 전방에 안 세우고 후방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럴까요? 벙커 같은 데다가 따로 숨겨놨던 거야. 이 현장 필드엔 안 내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동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그 동굴이 이제 절대 발견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군이 여기를 폭격하는 바람에 이게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시체도 못 찾았어요. 왜냐면 소위탄에 의해서 뼈도 없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모택동의 아들의 유해는 북한 땅에 있는 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둘이 혈맹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그 당시에 참전했던 장교의 증언이 나왔는데 배고프다고 밤중에 기어이 자기가 볶음밥을 해먹겠다고 불을 피워갖고 볶음밥을 해먹다가 그게 이제 지나가던 폭격기에 발각이 돼서 발각이 돼갖고 불빛이 발각이 돼서 볶음밥 먹다가 폭탄 맞아 죽었다. 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좀 그렇다. 좀 그렇죠. 그렇게까지 왜냐면 할 필요가 이게 있나? 이제 모택동의 어떤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였거든. 근데 이제 모택동 아들이 이 졸지에 이제 식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떴다가 없어졌다가 하는데 이게 또 뜨기 시작한 거고요. 예, 그거가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건 시진핑 쪽에서 날린 것 같은데 장점인 스파이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스파이? 음. 그건 뭐예요? 이게 장점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산당 활동하기 전에 전기회사 직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로 연수를 갑니다. 러시아로? 예. 그 러시아로 연수를 가는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 좀 똑똑했던 또 말 잘하던 그 장점인을 러시아 KGB가 눈여겨보고 그 당시에 이제 미모의 러시아 여성을 붙여서 동거를 시켜줬고 돈도 대줬다. 그래서 결국은 포섭을 당해가지고 러시아의 스파이로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장점인 스파이설이 뜸과 동시에 뜨고 있는 중국에는 안 나오고 있는 굉장히 중국의 그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시진핑과 푸틴의 화상회의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보도 내용들 중에 중국 언론에서 절대 보도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진핑에다 대놓고 푸틴이 회의에서 그 화상회의를 하면서 지금에 있는 중러 접경지대, 그러니까 이제 우호 조약을 연장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우호 조약의 연장 조건으로 지금에 있는 중러의 국경선을 인정하라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에 있는 중로의 국경선은 예전에 2차 아편 전쟁 이후에 러시아 그 동백전사를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2차 아편 전쟁 이후에 프랑스와 영국의 그 연합군이 북경을 장악을 했고 그 장악한 거를 러시아가 와서 중재를 해갖고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정리를 하면서 지금 북만주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의 사할린 지역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우리 북한하고 경계 지역 두만강이 있는 쪽에 연결돼갖고 러시아 국경이 연결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떼줬다는 거거든. 근데 이 떼준 지역에 대한 거를 모택동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장점인도 이거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국경선에 대한 소련의 영토 권리를 시진핑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 자체가 중국 역사에서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그 당시에 맺었던 굴력적인 조약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게 되찾아야 될 동방 영토 비슷한 거지. 네. 그러네요. 예, 그 당시에 청나라가 힘이 없을 때 뺏긴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를 듣고 시진핑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이미 그 우호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황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러시아 쪽 언론이라든지 서방 언론 쪽에서만 보도가 되고 있고 중국 내부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의 시진핑에 대한 대외적인 압박, 심지어 러시아까지 나서가지고 영토 문제, 역사 문제를 가지고 시진핑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시진핑이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잘못하다가 저대로 권좌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순차적인 승계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조로 나타나는 거는 베이징 올림픽의 전면 보이콧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물론 시진핑도 지금 뭐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한령 해제를 지금 그 예시를 하고 있어요. 게임 업체 파노도 개방한다고 하고 네. 조만간에 이제 한국 연예인이나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오든 안 오든지 간에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교류를 넓히려고 하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늘 말하지만 그걸로는 대한민국의 환심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이 시기에 러시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스관 사업이라는 철도 연결 사업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있고, 특히 지난 시간에 말했던 쿠릴 열도 관련된 개발권을 한국하고 연장하는 그 심도 깊은 어떤 그 조약이 이 러시아 외교부와 우리나라 간에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릴 열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와 러시아 북동부 최고의 가스 유전지대예요. 거기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쇄빙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날려주고 있는데, 이걸 철도와 가스관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조만간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발표를 통해서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 만일 이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중국하고 일본은 외교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네. 겁나게 국뽕찬 얘기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왜 이러냐? 네. 우리 사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네. 우리 식구들은 다 아는 얘기였고, 다 아는 얘기고. 복습이었습니다. 근데 공산당 100주년에 시진핑이 이렇게 박지 못한, 표정이 박지 못한 이유, 이게 잔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시진핑이 지난 10년간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안 되네.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그 애를 쓰는 데서 그나마 트럼프가 그 공화당이 조금 시진핑을 받쳐준 셈이었고, 그렇네요. 시진핑은 독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뭐 격대 지정으로 이어져 오던 그 4번의 지도자들을 전부 깔아뭉개고 권력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던 게 결국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네. 최근에 예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언? 갑자기 예언까지 가나요? 왜냐하면 이제 외계인이 외계인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시진핑이 이 5번째 공식적인 중국의 5세대 지도자거든요. 네. 5세대에서 중국이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과거 중국에서 내려온 예언서 중에 새가 4마리가 날아가서 산을 넘어가는데 마지막 5마리째 흰 새가 절벽에 부딪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떨어져 죽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시진핑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네. 왜 그게 시진핑을 의미하는 거냐? 시진핑의 성인 습자가 날개 익자, 흰백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흰 날개를 가진 새가 피를 흘리면서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는 중국 공산당이 이 5번째 지도자를 끝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막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박.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그 설하고 예언이었기 때문에 물론 해석을 하기에 그렇게 어떤 공교로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래 늘 그 어떤 왕조나 이런 게 망할 때는 그 조짐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조짐으로 이제 민간한테 이게 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궐한 역병, 계속되는 홍수, 뭐 이런 자연재해들, 그리고 막 이상한 우박이 쏟아지고 지금 7월인데도 우박이 쏟아진대요. 중국에? 우한이나 북경 같은 지역에는. 근데 왜 쏟아지는지는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북방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지금 중국 대륙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국지성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런 현상들 자체를 중국의 민심이라든지 이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은 이게 중국이 이제 운을 다 해가는구나라고 하는 징조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본도 먹고 중국도 먹고 걱정스러워.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똥을 많이 치워야 돼. 아니, 그 5천만 명이, 이게 15억 명을 지금 어떻게 지금 정리해줘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이 모든 책임이 우리 민족한테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천천히 망해줬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예, 천천히 시들시들 망해주면서 우리가 하나씩 둘씩 뭐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망할 때는 훅 가더라고. 우리가 망할 때 보면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